안녕하세요.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저희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분들이 제게 여쭤보는 질문 중에도 수술을 해야 됩니까? 혹은 안 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종종 있으세요. 제가 수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까운 그 정형외과 원장님께 여쭤보고 그 내용들 바탕, 그리고 논문 내용들 바탕으로 무릎관절염 수술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수술 전에 왜 염증 치료를 해야 하고, 이 만성염증에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룰을 보면서는 안 된다,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드리는, 환자분들과 나눴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술이 나쁘다, 좋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수술 전에는 염증 치료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시기를 잘 치료해서 수술을 안 할 수 있게 되면 최고고, 혹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수술 결과가 좋아지게 하는, 수술해도 아프다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 핵심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수술해도 아프다 이 걱정 때문일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옆에 수술을 했는데도 되게 아픈 분들이 있어요. 무릎관절염 뿐만 아니라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 수술했는데 또다시 재발하고 아프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수술 자체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인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간단한 그 다한증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신마취하고 하는 수술이라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혹시 눈을 못 뜨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걱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잘 깨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치료하고 있는데, 그때 20대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70 전후 되는 그 수술, 무릎관절 수술할 즈음 되는 환자분들은 더욱 그런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수술한 다음에 경과가 좋지 않아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정형외과 원장님들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제가 이제 달래드리기도 하는데, 정형외과 원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왜 수술 뒤에 아픈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랬더니 유착이 되는 경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을, 무릎을 열고 이렇게 뼈를 갈아서 관절을 놓고 수술을 했는데, 잘 봉합하고 치료하고 나면은 원래 있던 상태로 가깝게 이 연부 조직들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붙지 않아야 될 녀석들끼리 붙어버린 거예요. 그걸 유착이라고. 그렇게 붙은 부위가 있으면 관절을 움직일 때 아무래도 통증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회복 과정, 재생 과정 중에 생기는 거라서 미리 알기가 되게 어렵대요.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만성염증 때문 아닐까? 원래 인체 회복력이 있는 건데 어떤 이유로 그 회복력이 떨어지고, 사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더 진행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만성염증 상태에서 수술해서 연골을 부드럽게 하고 연골을 새로 갈아 끼워 넣는데, 그런 수술 자체가 움직임을 부드럽게는 만들어 주지만 만성염증을 해결해주는 치료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염증 치료 단계에서 이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그런 항염증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그렇게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해 드렸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요? 이것보다는 수술 전에 이 만성염증을 잘 치료해서 가라앉히는 게 수술 후 회복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수술을 그럼 언제 권하게 되느냐 여쭤봤더니, 일단 아프지 않은 분들은 연골이 닳아도 이렇게 수술을 권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하셨고요. 수술 가능한 정도의 컨디션만 되신다면 보통 70세 앞뒤로 그 전후에 수술을 권해드린대요. 왜냐면 인공관절을 이제 넣게 되면 그 관절이 수명이 있는데, 이게 평균 20년 정도를 보는데, 우리 평균 연령을, 수명을 고려해서 적절한 그 치료 시기를 70세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0세 이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보통 소염진통제를 쓰거나 물리치료, 프롤로 치료, 아니면 간단한 시술 등으로, 그리고 연골주사, 이런 방법들로 뭔가 이 염증이 계속 올라온 단계, 그 단계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런 모든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고 함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해가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만 오직 하나, 소염진통제는 좀 피하자. 왜냐면 이건 만성염증이니까 이 염증 단계가 있고 나서 회복 과정이 있는데, 이런 염증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니까 사실 만성염증이 누적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염진통제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약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면 회복 반응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나왔던 미국의 그 영상의학과 교수진이 소임진통제를 먹으면서 치료한 사람과 하지 않았던 그 치료군들을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기준으로 검사해봤더니 오히려 소임진통제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연골의 그 퇴행성 변화가 더 빨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앞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소임진통제를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그 만성염증의 소임진통제는 별로다, 이게 점점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릎관절염 환자분들, 그리고 협착증이 있거나 이 환자분들을 잘 보면은 소변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야간요가 있거나 무릎이 아픈데 허리도 함께 아프다거나 다리가 저리고 종아리가 저리고 발바닥이 아프다, 소변을 자주 본다, 참기 힘든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그 신장의 만성염증일 때 같이 드러난 증상인데,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데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바로 신장의 만성염증이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이 신장의 만성염증은 무릎의 그 퇴행성 변화, 이 변화에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되죠.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 갑상선, 전립선약 드시는 분들은 약을 드시고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이미 만성염증이 있는 것이다. 이런 치료는 항염증 한약 치료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 인체 내부를 바꾸는 방법은 운동이나 이런 약이 되는데,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먼저 항염증 한약 치료를 하시면서 통증이 개선되고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면 점차 거기 맞춰서 운동, 스트레칭을 병행해 가시면 여러분 수술 없이 잘 지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퇴행성 무릎관절염 수술을 권유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될까봐 걱정된 분들, 제 정형외과 원장님의 의견도 듣고 제 치료 경험과 함께 여러분께 그 신장의 만성염증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치료한 분들의 치료 후기나 또 이렇게 좋아진 그 치료율들, 영상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 관절과 만성염증 TV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행이 가능하거나 저희 한의원과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내원하셔도 좋고요.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보행하기 어렵다면 비대면 진료도 하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좋아진 분의 그 목소리도 가져오고 또 다른 좋은 방법들 가지고 여러분들 무릎 편안해지도록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